자, 오늘도 멤버분의 질문이 있어서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릴게요. 고수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고수님 영상으로 동기부여를 받아 현재 일하면서 온라인 대학교도 현재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목표로 개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컷 해볼게요. 지금 온라인 대학교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온라인 대학교를 다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집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규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유학에 성공한 선배들이 많아. 특히 인서울에 있는 명문대들은 유학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뭐 선배한테, 뭐 미국에 있는 선배한테 뭐 카톡 보내거나 전화 걸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데, 유학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대학교는 이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막 서치하면서 정보를 얻는데, 인터넷 서치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얻는 게 좋습니다. 뭐 블로그나 막 이런 개인 방송으로 컴퓨터 스크린 너머로 보는 세상을 보시면은 나중에 큰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온라인 상에서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가 올린 글들을 보고 정보를 얻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있지만 요즘 블로그나 개인 방송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고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면서 그냥 돈을 벌기 위해 블로그 만들어 놓고 개인 방송 채널 만들어 놓고 그냥 막 아무 얘기나 하면,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돈을 버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님이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조언을 들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나중에 큰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다른 유학 채널의 영상이나 글래스도어를 보면, 글래스도어는 이제 미국에서 취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일종의 취업 사이트니까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보면 그리고 유학 채널 영상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유학 채널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가끔 이제 제 채널에 제가 유학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유학 채널이 링크로 뜨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국 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뭐랄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그저 그런 회사 다니거나 뭐 미국 회사 인턴 정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막 또 뭐 돈 벌려고 개인 방송하고 막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그런 영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영어로 검색을 하시거나 뭐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유학 채널을 보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데를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뭐 운영체제나 네트워크 컴파일러 등에 비해 채용도 많아 보이고 미래 전망도 또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유학 고수님은 반대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조금 더 강조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을 때 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상과는 되게 좀 달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나 아니면 뭐 미디어에서 혹은 어떤 뭐 강의나 이런 데서는 보통 뭐랄까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박사학위가 있는 교수님들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요즘 개인 방송 시대, 블로그 시대, 뭐 이런 웹사이트 시대에는 그냥 아무나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얻을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현대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때는 누가 말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그 바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알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박사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그 관점이랑 그냥 석사만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과 관점이 달라요. 박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를 하는 사람들은 마인드셋이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박사까지 하면서 인생의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석사는 왜 하냐면, 석사하는 사람들 혹은 대학교만 나온 사람들 보면은 멀리 내다보지 않는 거야. 당장 취업이 급한 사람들이 이제 공부의 기간이 짧잖아요. 그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장 졸업하고 당장 내년 취업한다면 애플리케이션과 시스템 중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더 쉬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뭐 스마트폰 앱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는 조그만한 회사에서도 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서도.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핸드폰의 운영체제, 뭐 아니면 그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에서 쓰이는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컴파일러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회사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용의 기회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많을 수 있겠죠. 그냥 응용프로 만드는 회사. 뭐 솔직히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회사를 안 다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주말마다 심심할 때 카페에 가가지고 제 노트북 켜고 그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막 그 앱스토어에 올리고 팔고 뭐 그런 재미로 그런 활동도 하거든요. 저 같은 아마추어도 이렇게 하는데, 이 프로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 만드는 회사는 정말 많겠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낮기 때문에 채용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봐봐요. 박사가 취업이 쉬울 것 같아요? 석사가 취업이 쉬울 것 같아요? 취업 잘 되는 건 석사가 더 취업이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석사 수준의 연구나 업무를 요하는 회사들은 많고 포지션도 많아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연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리가 좀 한정돼 있는 거예요. 뭐 대기업으로 치면 과장급 이상부터 시작하니까 자리가 몇 자리 없는 거예요. 거기다 박사 출신의 경력 한 10년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부장에서 임원급이잖아요. 자리가 더 없는 거예요. 취업은 더 어렵겠죠. 하지만 돈은 누가 더 많이 벌까요? 그리고 사회에서 리더십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될까요? 박사죠.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박사의 관점으로 얘기한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핵심인지,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뭐랄까 회사에 혹은 그 개발하는 연구팀에 더 어떤 핵심에 가까운 거야. 즉 굳이 권력으로 치자면 권력적으로 훨씬 높은 거예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권력적으로 보면 권력이 좀 낮고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사는 사회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하층에 필요한 인재가 훨씬 많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 산업에서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그런 핵심을 만드는 거잖아요. 핵심 원천 기술.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사 관점에서 보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가야겠죠. 근데 뭐 전문대졸이나 대학교졸 이런 사람들의 세계는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자리가 많고 그러겠죠. 하지만 뭐 연봉이나 그런 사회적 지위나 뭐 회사에서의 리더십 생각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은 되게 낮겠죠. 그리고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그냥 백수들도 그냥 뭐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뭐 앱 만들어서 앱스토어에 올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뭐 앱 개발, 뭐 홈페이지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할게요. 그래서 만약 유학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박사가 아닌 석사만 하고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진로를 정하면 좋을지 아니면 OS나 컴파일러 소프트웨어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의 어떤 꿈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OS나 컴파일러 쪽이 좀 힘들어도 저쪽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저기가 어렵긴 하지만 뭐랄까 원천 기술 쪽에 더 가까운 거고,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뭐 고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문과 출신들도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쪽 좀만 공부하면 하거든요. 뭐 한 학원 한 6개월만 다니면 다 하는 게 저쪽이라서, 그러니까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웹이나 데이터베이스 쪽이겠죠. 하지만 취업이 좀 어렵지만 좀 전문가적으로 좀 뭐랄까 핵심 쪽에 가까운 거는 OS나 컴파일러 소프트웨어인데, 저쪽 가면은 박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인생은.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유학 교수님이 인공지능 반도체, 더 나아가 양자 컴퓨팅 OS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경력을 쌓으면 좋을지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 거는 인공지능은 현재 GPU의 병렬 연산, GPU에 있는 멀티코어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멀티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GPU가 이제 인공지능 머신러닝 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머신러닝 하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하드웨어보다 더 좋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건데,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GPU가 이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의 병렬 연산,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양자 인공지능으로 갈 거라서, 양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보다 양자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더 좋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박사가 얘기하는 거죠. 박사가 양자 들어가는 어떤 연구는, 이거는 박사 정도까지는 공부하셔야 돼요. 양자는 되게 어려워요. 뭔가 그냥 박사 학위 정도 공부한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게 양자라서, 이거를 이렇게 누가 좋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핵물리학, 뭐 좋아 보이죠.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박사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인간의 뭐 DNA 연구 프로젝트, 좋아 보이죠. 미래지향적이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박사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좀 있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게 뭐 굳이 그게 학벌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연구 분야가 어느 정도
연구를 많이 한 백그라운드를 있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들어가는 연구는 박사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미래에 얼마만큼의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거에 맞는 걸 해야지. 남이 괜찮다, 남이 저 분야 괜찮다 해서 우르르 몰려가면은 사실 의미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정리 드리면, 본인이 학부 졸업해서 고졸 정도의 미국인이 하는 일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연봉과 그 정도의 어떤 범위의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나는 조금 석사 이상의 박사 수준의 어떤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거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더 어렵겠지만, 어떤 회사에서 인정받고 뭔가 좀 미래를 보고 뭐 그런 쪽으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는 박사가 많아요.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 만약에 본인이 석사만 받고 진출했어요. 그럼 박사만 잔뜩 있는 회사에서도 받아줍니다. 분명히 받아주는데, 거기서 그 박사들과 경쟁하면서 거기서 살아남고 거기서 계속 승진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을지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반면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가면은 거의 뭐 본인이 석사 받고 들어간다 해도 뭐 학부 출신이나 뭐 고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낮고 그렇겠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야. 그리고 양자 관련 기술 하고 싶다, 그러면 거의 저거는 박사를 해야 돼요. 그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맨날 신문에서 양자 하니까 나도 양자 해야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양자 들어가는 기술 하려면 박사 정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